이번 시간에는 전표 입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표 입력은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 갖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우리 회계학에서 배우는 전표 개념하고 약간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표의 개념과 구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표를 구분하면 회계학에서는 출금, 입금, 대체 전표 이 세 가지로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전산회계로 들어오면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구분해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배운 전표는 출금, 입금, 대체 전표로 배웠는데 갑자기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표 종류를 보면 출금, 입금, 대체 전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전표 종류고요. 출금 전표 다 아시겠지만 거래 발생 시에 전액 현금이 지출되는 거래를 출금 전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입금 전표는 거래 발생했을 때 전액 현금이 입금되는 전표를 입금 전표라고 하고요. 대체 전표는 거래 발생 시에 현금 이외의 계정 과목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출금, 입금, 대체 전표, 전표의 종류이고요. 이러한 전표가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 안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회계에서 전표 개념을 보면 일반 전표라고 했던 부분과 메인 매출 전표라고 했던 부분을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라고 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한 전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반 전표 안에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가 분계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표적인 게 외상매출금 횟수, 차액금, 이자 지급, 직원 급여 지출, 부가가치세 납부, 매출 매입 이외의 모든 거래 등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회계가 일어났을 때 일반 전표에서 출금, 입금, 대체 전표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전표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전표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쪽에서는 부가세 신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되는 전표 내용과 그렇지 않는 전표 내용을 구분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구분된 것이 메인 매출 전표와 일반 전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안에서도 출금, 입금, 대체 전표가 있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 수출과 관련되는 매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 신용카드 매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신용카드 매입, 그 다음에 현금 매출, 이러한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처음 하셨을 때 이야기 나오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회계학에서 배웠던 입금, 대체, 출금 전표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메인 매출 전표와 일반 전표로 구분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정보를 따로 구분하기 위한 거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140페이지에 일반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우리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보시면 전표 입력이 있고요. 전표 입력에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모든 내용, 그 외의 것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입력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화면이 보통은 월, 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표는 월 단위로, 일자 단위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1월이라고 하면 1월
며칠자에 입력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자는 보통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일 단위로 입력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는 월 단위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게 되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모든 전표를 전부 다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일자 단위로 전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이다. 그러면 1월 15일자 관련되는 전표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15일자 전표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월 단위로 또는 일자 단위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월 단위를 좀 더 길게 잡아서 연간 단위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입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간 안에 모든 전표를 다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변경이라는 기능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원래 월 단위로 입력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입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 단위로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 전표로 가겠습니다. 제가 11월 달 관련해서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1월 5일 날 출금 전표 예를 들어서 자, 구분을 먼저 보도록 하죠. 번호가 나오는데요. 1을 입력하고 난 뒤에 번호는 자동으로 건너뛰게 됩니다. 이 번호라고 하는 부분은 전표 번호가 됩니다. 전표 번호가 되겠고 이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표 번호를 수정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툴바에 SF 2번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번호 수정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커서가 번호란으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표 번호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시고 난 뒤에 다시 SFE 번호 수정을 누르게 되면 다시 그 전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표 유형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입금 전표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구분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화면 하단에 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을 입력하세요. 1 출금, 2 입금, 3 차변, 4 대변, 5 결산 차변, 6 결산 대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금 전표를 의미하고요. 2 입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금 전표입니다. 3번, 4번은 대체 전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도 대체 전표이지만 결산 전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체 전표 차변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3번 차변 복리후생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입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때 142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입력할 내용을 모를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입력할 내용을 모를 때에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팁이 있습니다.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하세요. 기능키 F12 도움창 명령 입력 후 엔터 도움창 뭐 이런 메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를 잘 모를 때에는 화면 맨 하단에 있는 팁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계정 과목 입력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